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또 이렇게 아침이 와버렸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요즘에는 아침이 변화무쌍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영도 언제쯤 풀리냐고요? 영도 이제 풀어놓겠습니다. 아유, 영도 그거 하는 거를 갖다가 되게 신경 쓰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영도 뭘 보내시려 그러는 거지? 신호가 또 이렇게 아기 염소 부르는 거? 뭐 상관은 없기는 한데 뭘 보내시려고? 뭐라? 어떻게 풀더라? 소리가 좀 작아요? 네. 아이고야. 네, 이제는 잘 들리겠죠? 영도 잠시만요. 아이고야. 네, 영도 이제 다시 풀렸습니다. 아마도? 네. 영도 풀어놓으면 대체 뭘 보내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풀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침 라디오 시간. 아이고, 네, 아침 라디오 시간. 다들 아침 잘 보내고 계시려나요? 너무 상체인데? 잠시만요. 됐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시려나요? 아침 인사부터 다시 해볼까요? 네, 원웅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벌써 평일이 반도 더 지났네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모두 잘 보내고 계실까요? 어제는 그거랬죠. 신호가 만든 음식 이야기 그런 거랬죠. 신호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잠이 들어버려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표에 미리 어떤 콘텐츠를 한다라고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야식까지 시켜 드신 분들이 뭐 있는 것 같기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방송할 때 맥스님이 조금 멀리서 듣고 있었는데 끝나니까 결국 저 몰래 야식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 성공인가? 야식. 근데 야식 메뉴가 조금 야식 먹어서 부었어요. 야식. 계획 성공인가? 야식 메뉴 뭐 먹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매세 먹었다. 매운 새우깡. 실망. 매운 새우깡. 실망. 그게 어떻게 야식이죠? 일상 간식이지. 아까 네, 백수님 이렇게 아침 방송할 때는 듣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 라면이나 국수 먹을 때 국물 대신 아몬드 밀크 부어 먹으면
우유 같은 거 부어 먹으면 덜 붓는다고 했던가요? 오, 맞아, 맞아. 그런 거 예전에 있었어요. 실험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야식으로 먹을 때 우유 같은 거 부어가지고 먹으니까 다음날 안 붓는다라고 그랬었죠. 아, 신호도 지금 얼굴은 아니고 목이 안 풀려가지고 차 마시면서 네, 아침 라디오 시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라면에 우유라니 갈! 그니까요. 라면에 우유 맛있긴 한데, 아니 맛있긴 한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먹으면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라면 국물에다 우유를 부어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음, 맛있는 건가? 어쨌든 네, 근데 뭐 목적성에 따른 거니까요. 그거를 신호는 지금 조금 목이 덜 풀리긴 했는데 어제까지는요 사실 조금 다운 텐션이었거든요. 컨디션적으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건강이 나아진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중에 반절이 지난 목요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하고 떠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텐션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억텐이라고 해야 될까? 그제까지는 네. 근데 어제부터는 좀 이제 나아진 느낌이라서 약간 그 타짜에 나오는 대사처럼 아 방송 한번 하고 나니까 피가 싹 돌아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녁 방송도 없고 하니까 아침 소통을 되게 느긋하게 하고 갈까요? 아, 아침이 새벽이 되게 차갑긴 한데 그래도 아침이 어느 정도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일교차가 클 때 건강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허스키하냐고요? 목이 지금 좀 덜 풀려가지고 목소리 톤이요. 원래 신호가 되게 낮은 편인데 사실 이게 허스키한 게 아니고 이게 최고로 편한 목소리?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녁 방송 같은 거 할 때는 아니면은 좀 이제 제대로 각 잡고 할 때는 약간 이거를 올려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최고로 원래 편한 목소리인데 그 원래 내려는 목소리도 이쪽에 가깝긴 해요. 근데 신호가 조금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톤이 약간 좀 올린 목소리고 원래는 이게 기본. 그리고 좀 잠에서 깨가지고 똑같이 식사를 하고 왔어도 목이 좀 덜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텐션의 그 목 풀림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니까요. 하이텐션의 목 풀림을 내려면은 좀 어느 정도 목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신호가 생각하는 목소리가 저음 목소리가 이쯤이긴 한데 오히려 평상시가 굉장히 하이텐션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적인 감상이기도 한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속삭이는 느낌도 나고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이 되게 즐겁겠죠? 이런 느낌이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을 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침 라디오 추구미는 원래 이쪽이에요. 아침 라디오 추구미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허스키하고 음, 지금 목이 설서히 좀 풀리는 느낌이 나는데 아, 원래 사람이 말을 할 때 목에다가 힘을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음이 좀 더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어쨌든 말을 할 때 목에 힘을 주게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상대적으로 고운 목소리가 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아하고 차분하고 교양 있게 이거를 가능한 한 신호도 디폴트 목소리로 가져가고 싶은데 고음 저음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극복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어제 것도 그렇고 대부분 방송 다시 보기로 신호도 돌려보면은 시작할 때는 티가 나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호입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 티가 나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신나면은 목소리가 끝날 때쯤엔 되게 고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런 거 반작용으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라디오 할 때 그 목을 쓴 대가로 다소 잠겨 있어서 이렇게 신호가 추구하는 허스키한 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호가 지금 데뷔 이래로 방송할 때마다 태그에다 그거를 안 빼고 있긴 해요. 저음, 유부녀 이런 거. 근데 저음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저음 정체성을 좀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그 여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라는 그 여부가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신호가 백스님한테도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말할 때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톤도 사실 꽤 오랫동안 조교를 해서 톤을 편안하게 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 친구나 저나 되게 저음 톤인데 힘줘서 말하는 톤에 가까워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 모르겠다고요. 그러실 수 있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면 좀 더 자각이 쉬운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시죠? 말 많이 하는 직업들이 그 기본 톤을 솔로 놔야 된대요. 솔. 신호는 지금 어디쯤이려나? 약간 말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은 뭐 일반 서비스직 도 이게 도거든요. 근데 솔까지 가면은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솔일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 아니면은 뭐 간호사 그런 분들 솔이 왜 솔이 기준치가 된지 모르겠는데 솔이 일반적인 그 서비스직이나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본 톤으로 잡는 그 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비스직입니다. 처음 들어요. 신호가 서비스직 관련으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아닐 수도 있겠군요. 참고할게요.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울이라기보다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딱 그 중간. 왜냐면은 저음으로 잡으면은 그냥 편하게 말을 해버릴 거고 너무 고음으로 잡으면 이제 약간 락커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샤우팅하면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 잡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조금 텐션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오늘 아침은 신호도 어제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잤어. 네. 텐션은 조금 나아졌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저음에서 잘 안 올라가는군요. 너무 신나가지고 리바운드가 와서 저음이 돼버려서 네. 이게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긴 한데 어쨌든 건강은 조금 이제 나아져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네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오늘 라디오도 이제 슬슬 제대로 시작을 해볼까요? 목요일의 아침 라디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제 편안한 오늘은 저녁 방송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침 소통하는 시간 해보겠습니다. 따다따따다따. 오늘은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신호가 어제 잘 때 가쁜 말이요. 신호가 어제 잘 때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서 그런가? 다들 유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어도 출혈은 없긴 한데 그래도 다들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돌아가는 오늘의 아침 라디오. 이제 오늘의 순서 진행해 볼까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12별자리 중 오늘의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요, 정갈자리입니다. 개자리의 달과 물고기 자리의 화상이 정갈자리 누능이 오늘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날이에요. 힘 해물탕 요새 꽤 운세가 좋습니다. 예. 내면의 의지가 현실의 결과물로 치환되는 강력한 운의 흐름이 찾아온 날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천리밖의 기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의 정점. 행운의 아이템은 치밀의 전략을 박제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수첩. 기록해둔 아이디어를 실천하실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양자리입니다. 양자리에서 역행하는 수성이 감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이성과 감정에 불협화음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하다고 믿는 발언이 타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 또 조심. 광속전진보다는 정밀한 후진을 추천드리는 날입니다. 추천드리는 행운의 아이템은 말 한마디를 해보기 전 물 한 모금의 여유, 텀블러 추천드립니다. 네, 수분이 조금 필요하신 날인 것 같아요. 방송 봐주시는 노동의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정갈자리 그리고 양자리, 네,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자, 그럼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신호가 오늘을 조금 한층 더 여유 있게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 핵이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항상 토픽 골라올 때마다 오늘의 토픽은 뭘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편인데, 오늘 신호가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오늘의 소식 중에 가장 눈길이 갔던 소식을 말을 하자면은요,
아, 이거 벌써 이렇게까지 시즌이 왔을 줄 몰랐는데 드라마 웹툰 원작 드라마 혹시 많이들 보시나요? 신호는 웹툰 원작이라고 하면 일단 한 번은 봅니다. 왜냐면 웹툰이 드라마화가 되는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까지 이게 잘 나갔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유미의 세포들이 시즌 3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야, 진짜 많이 했다. 사실 이미 많이 하긴 했어요. 많이 하긴 했어요. 방영도 이미 4월 13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식이 내려가지고 네. 궁? 아, 궁도 만화 원작이긴 하죠. 근데 방영이 되게 옛날이고 그 21세기 대군 부인이랑 비교돼가지고 많이 말 나오긴 하는데 유미의 세포들 재밌게 또 시즌 새 시즌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신호는 사실 원작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시즌 1 제대로 본 건 시즌 1까지. 네. 남자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현대식 사랑이야.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순애를 좀 약간 웹툰 분위기상 순애로 갈 것 같았는데 순애보다는 꽤나 많은 주인공이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유 이렇게 이어지다 말다 할 거면은 그러면은 아유 지겨워 뭐 이어지겠지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다가 말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언제쯤 끝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시즌 1 때는 설정 자체가 참신해서 되게 재밌게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즌 3까지 설마하니 나올 줄은 몰랐다. 시즌 1 때 열심히 봤다는 거 웹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드라마는 근데 김고은 씨가 되게 그 주인공이랑 맞을까 싶었는데 치인트 때도 그렇고 유미의 세포들 때도 그렇고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항상 주인공은 뭔가 이거보다 좀 더 이미지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만능이신 걸까? 웹툰 원작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유미의 세포들 원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보면은 세포들 많이 나오죠. 아마 이게 오랫동안 롱런하는 드라마였던 비결이 사람들에게 어우 잠깐만요 목이 너무 잠겼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특정 포인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면이 되게 용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딴 것보다 세포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포라기보다는 약간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을 세포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겠죠. 사진에서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되게 여러 세포들 많은데 가장 많은 게 뭐 출출세포, 뭐 사랑세포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 시즌 티저 보고 사람들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즌 3 남자 주인공이 순록이죠. 네. 바비와 구웅을 지나서 순록이. 근데 순록이 뒤에 있는 이 노란색 친구가 은큼세포라는 거예요. 작중에서도 한 번씩 묘사가 되는데 유미한테도 이렇게 나오지만 순록이한테 유독 크게 묘사가 되는 게 되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네, 신호하이 좋은 아침입니다. 저렇게 커요. 그니까요. 이게 원작에서도 묘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쾅 하고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네. 보통은 좀 이렇게 귀엽고 작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는데 굉장히 거대한 저런 느낌으로 나와서 아, 이 친구 시즌 3를 안 봤습니다. 신호는. 근데 뭐 개인마다 다른 문제긴 한데 아, 얼마나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거야 싶기도 하고 아니 뭐 그건 개인의 자유긴 해요. 근데 어쨌든 참 참 대단하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 프라임 세포라는 개념이 있죠. 유미의 세포들 보면은 가장 주요 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요한 그 각자의 캐릭터성을 이끌고 나가는 건 결국엔 사랑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아, 순애 최고, 순애 최고. 아,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서로 맺어지는 결말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분도 시즌 3씩이나 갈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사랑세포 결국엔 사랑이 다 이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이고 목이 진짜 오늘 안 풀리네요. 아침에 이 정도 됐으면 목이 풀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초저음으로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랑이 최고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신호가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넘겨볼 때 순애 장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이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바퀴에 바퀴 맞나? 올리버랑 마리아 맞나? 어쨌든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연기해주는 여자랑 그 여자를 위해서 또 그만큼 위해주는 남자. 근데 이게 순애지 하면서 다들 막 댓글에 그러는데 신호가 되게 방송 초기에 아침 라디오에서 그 뭐였더라? 비유가 아 근데 최근에 본 순애 커플이 그쪽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신호가 방송 초기에 무례하긴 순애야라고 했더니 다들 그 료타 맞나? 이름이 뭐지 캐릭터가? 무례하긴 순애야 그 친구 이름이 맞나요? 유타 맞아 유타를 갖다가 요즘에 모든 순애 관련 쇼츠나 릴스를 보면은 댓글에 유타야 이게 순애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순애는 순애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순애란 무엇일까? 아, 사랑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약간 유미의 세포들을 보다 말다 하다가 결국엔 하차했던 이유가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가져와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물론 2D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갖다 굳이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순애가 될 듯 말 듯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순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긴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순애적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아 너무 현실이야. 너무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신호만 그런가? 약간 그 2D식 사랑에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2D식 사랑이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죠.
신호 같아서 그런가? 투지식 사랑. 투지식 사랑이라고 하니까 되게 고지식하게 느껴지는데 투지식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 그런 게 되게 요즘 보기 드물다는 뜻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를 희생하고 맞춰줄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상대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채기가 잠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모든 걸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현대 이야기를 잘 안 보게 되나 봐요. 진호는 현대 이야기를 잘 안 보는 게 아예 순정물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시즌 세 번째 시즌까지 와서야 좀 이렇게 서로를 위한 온전한 순애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정도가 아니라 시즌 1, 2가 좀 되게 현실적이었죠. 유미의 세포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1, 2는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투지식 사랑이나 투지식 순애가 좀 더 와닿는 이유가 결국에 사랑이라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를 어디까지 내려놓아 줄 수 있는가, 나를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는가 이거인데 약간 이상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라는 그 느낌. 그러니까 상대가 날 위해 이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난 얼마나 맞춰줄 수 있지? 이 느낌이 도드라졌으면 좋겠는데 현대식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안 맞춰줘? 이런 경향성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안정형과 불안형이라고 하죠. 네. 안정형과 불안형이라고 요즘에 메네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메네라라는 게 뜻이 정확하게 뭐지? 메네라라는 단어는 많이 듣는데 멘탈 허러스먼트가 맞나? 멘탈 헬스가 불안정해서 메네라라고 하는군요. 메네라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된 경위도 그렇고 조금 이제 왜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아라는 그런 분들이 꽤 요즘 많은 것 같죠. 불안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게 많아지는 거죠. 사회의 요구치, 개인의 요구치, 가족의 요구치 그런 게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제하고 나서라도 날 사랑해줘. 이 바이브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시아시아. 사회 문제, 그쵸. 사회 문제 뭐 맞을지도.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나조차도 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너는 진정한 나를 보고 사랑해줘. 내가 아무리 불안해하고 내가 아무리 조금 못난 짓을 해도 날 사랑해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뭔데? 그러게요. 사랑이 뭘까요? 근데 보통 불안형이 한쪽이 불안형이라고 하면은 한쪽은 안정형이라고 하죠. 그런 커플이 오래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정형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막 불안정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자신의 불안감을 쏟아놔도 받아주는 게 불안형이 아니고 상대가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걸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안정형이다. 한쪽이 많이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 건강함이라는 게 상대를 갖다가 무턱대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약간 조금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강영욱 씨가 유명한 반려견 행동 교정해 주시는 그분이 말한 것처럼 마냥 "아유, 아유 우리 새끼 내 강아지" 이러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고 이렇게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쪽이 안정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궁합도 궁합인데 서로 간에 성격 간의 궁합도 궁합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둘 다 안정형일 때가 이상적인 순애가 되기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안정형이라는 게 뭐 막 내가 소심하다, 대담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내가 어떤 걸 맞춰주고 내가 이렇게 어디까지 음, 나의 그 안정성을 맞춰줄 수 있는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애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순애는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탄생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강영욱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간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좀 이거는 말이 좀 희한하긴 한데 고양이랑 강아지는 사랑하는 법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주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고 고양이는 간보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깨닫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상대가 원하는 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준다 그런 거겠죠. 목욕하기 싫어하면 1년 넘게 목욕 안 시키고 만지기 싫으면 만지지 말고 맞아요. 고양이는 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난 너를 사랑해 이런 거겠죠. 고양이 주인분들은 물론 키우실 때는 아유 약간 무슨 사춘기 딸아들 대하는 부모님 마냥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은데 건방진 축생이로다. 하지만 그게 매력이죠. 약간 왜 그 어린 왕자의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날 길들여줘. 길들여준다는 게 뭔데?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네. 그게 핵심 대사로 나오죠. 길들여진다는 게 내가 상대방의 존재 자체로 행복해지는 그런 거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상대방에 맞춰가면서 내 행복을 찾는 거. 그건 그러니까 사랑과 길들여지면 다른 거죠. 여우는 길들여지길 원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길들여짐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정을 어쨌든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이긴 하니까 뭐 사랑도 어떻게 보면 길들여짐의 과정이죠. 사랑도 길들여짐의 과정인데 신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신호가 그 이야기를 했죠. 신호가 이 세계에서 현 세계로 넘어와서 신호는 결혼까지 10년이 걸렸다. 네. 백수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신우는 백수님이 첫사랑이 아니긴 했어요. 이 세계에서도 사랑 좀 하고 왔고, 네. 근데 백수님은 아마도 제가 처음일 거예요. 미안하게 됐어요, 여보.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서로를 갖다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스며들어가는 과정이 그만큼 됐으니까 이렇게 결혼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 상관이에요, 에이. 그래서 만약에 약간 그냥 농반진반으로 누군가가 물어볼 때 서로가 서로 첫사랑이에요 라고 하면은 백스님은 너무 당연하게 네 이러는데 신호는 약간 항상 동공지진이 오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관은 없긴 한데 왜 누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첫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 아, 진짜 그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 아, 그만큼 여기서 그 대사를 한 번은 해야겠죠. 무례하긴 순애야. 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랑이 다 그렇게 가슴 떨리고 막 두근거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안정형이 되는 과정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그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겨도 괜찮은 단계. 그게 서로에게 안정형의 사랑인 것 같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요즘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는 거겠죠. 뭐 자신의 꿈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치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결혼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결혼은 현실적인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도 있는데 근데 신호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 많이 하고 다녀요. 일단 약간 그런 거? 왜 사랑을 안 하는데 아니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안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계약 결혼이란 말을 써도 될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사랑만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이상주의자 끝판왕처럼 보이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서로한테 이제 이상적으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진입을 해서 결혼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 그런 생각을 해요, 신호는. 왜 그 유부남, 유부녀 개그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서로 뽀뽀해요? 이런 말 하면은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거래요. 아, 이런 농담 진짜 싫어해요, 신호는.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했지. 뭐 결혼했는데 뭐 가족은 그런 거 안 해? 뭐 이딴 소리라고 있어. 유부녀로서 유부녀 개그 같은 거 많은 거 아는데 근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 뭐 그런 거래? 참네.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지. 아니 사랑하니까 서로 손 잡고 서로 식장 입장해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했겠지. 뭘 말이 되는 소리를. 딴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조금 회의적인 편이에요. 뭐 막 집안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가사 분담이라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들 뭐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결혼했는데 사랑 안 한다? 왜 결혼했어요? 신호도 꽤나 네 사랑과 순애의 진심이라서 저번에 불순물 좋아한다 말은 했는데 그건 장르적인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구원순애 그런 장르적인 말을 했었죠. 네. 구원순애라고 할 수도 있고 불순물이라고 신호는 부릅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맞닿은 마음인 걸 텐데 아, 유부남 유부녀 개그에서 서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제 우린 그냥 사랑한 때는 지났고 의리에 사는 거야. 뭐 의리들도 중요하긴 해요. 이것도 어떤 만화 나왔던 것 같은데 허영만 선생님 식객에 나왔던 거 같거든요. 사랑은 변하지만 의리는 변하지 않는다. 의리를 지킬 수 있으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 너랑 결혼을 하는 거다. 아니다. 대사가 이게 아니었어요. 아,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면은 그 의리는 변하지 않을 거다. 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도착하셨다고요? 아,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아침 라디오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큐피드 화살을 맞아서 그만 결혼하셨다고요? 아, 로맨틱하다. 의리가 네.
의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의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랑이란 말을 꺼냈다면은 다른 걸로 그거를 이렇게 대체하는 것보다는 진심인 걸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사랑 이야기만 했나? 근데 유미의 세포들에서 결국에는 두 사람의 이 뭐라고 불러요 이걸 프라임 세포, 핵심 세포가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 세포라는 거를 보니까 아 이제 이번 시즌에서는 이어지겠구나. 그래 서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요소도 맞으면 좋죠. 뭐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소한 습관 같은 거 맞으면 좋죠. 근데 이제 여기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거기에서 아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막 과하다 적다 이제 이걸 재기 시작하면은 또 순회 탈락인 거지 뭐. 이미 재는 순간부터 불안형인 거지 뭐. 아니 뭐 불안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불안형일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재는 마음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보다 크면 안 된다. 언제든 내가 이 사람하고 서로 진심을 다했는데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을 거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서로 뭘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사랑에 맞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사랑 얘기 네 어쨌든 네 뭐가 더 우선인가 네. 어떤 게 더 그 우선시되는 마인드인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야겠죠. 아, 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시나요? 신호는 네. 유부녀 여신이니까 왜 사랑하고 있습니다. 꼭 네.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짝사랑이에요? 아 갑자기 입맛이 싹 도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시려나? 아 설렌다 설렌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약간 사랑 이야기 들었을 때 안경 싹 돌면은 그게 약간 유부녀의 자격이라고 하던데. 그 설렘이 일상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죠. 뭔가 좋아하는 사람. 좋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신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조금 못난 소리긴 한데 엑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대를 만나면서 이색이 있을 때 이야기죠. 네. 상대를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했어요. 근데 백스님 만나고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고 그러니까 내가 설마 결혼을 얘랑 하겠어 이런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10년이나 만났으니까요. 10년간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거란 가능성 자체를 이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떠올리고 있다는 거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프라임 세포로 사랑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으시길 뭐 사랑이 꼭 중요시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하고 살아요 우리. 사랑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부는 슬슬 마치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네. 우리 모두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던 그때를 떠올리며 1부 마치는 노래는 멸종위기 사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멸종위기 사랑 보고 왔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거, 근데 아마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건 신호 데뷔 영상밖에 올린 게 없어서 데뷔 영상 보고 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다른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소리 너무 느려요. 빨리 다른 유입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죠. 네. 네, 어쨌든 1부 마치는 노래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들어왔습니다. 노래 가사 되게 좋지 않나요? 옛날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 지금은 아니란 걸까요? 그만큼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겠죠. 네, 어쨌든 오늘의 신화 이야기, 앞서서 1부에서는 유미의 세포들 이야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많이 했죠. 네, 프라임 세포가 어떤 세포일지 모르겠지만 사랑 세포 치지직을 탓합시다 보고 왔다고요? 우리 모두 사랑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치지직을 탓하는 걸 보고 오셨네요. 우리 모두 사랑을 안 하면은, 네, 그조차도 치지직 탓을 합시다. 뭐 어쩌겠어요. 안 되면 뭐 치지직 탓인 거지 뭐. 네, 어쨌든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노노노이 등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사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다 그 모두의 메인 세포가 사랑이길 바라는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만,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네, 누가 서로 자기가 프라임 세포가 될 건가 그런 느낌으로 싸우는, 네, 그 세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포 이야기를, 네, 신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화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신화 편인데요. 호루스와 세트의 이집트의 왕좌를 놓고 벌어진 80년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 계속 말했던 유미의 세포들로 치면은 유미의 머릿속에서 정의 세포와 야망 세포가 치고받고 싸운 그런 셈이죠. 물론 호루스와 세트는 뭐 삼촌과 조카도 되고 뭐 매와 자칼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비유가 가능합니다만,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왕이었던 오시리스가 동생 세트에게 살해를 당하죠.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가 내 아버지를 죽인 세트는 물러가라, 왕위는 내 것이다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요. 근데 이 세트라는 아저씨가 네, 쉽지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의 몸을 12조각? 14조각? 네, 그렇게 등분을 내서 이집트 전역에 뿌릴 정도로 독종인데 힘도 세고 잔머리도 좋아서 신들의 재판장에서 호루스를 사사건건 괴롭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세트가 호루스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돌로 만든 배를 타고 경주에서 이기는 쪽이 왕이 되는 건 어때? 네, 세트는 진짜 바위를 깎아서 배를 만들었지만 호루스는 지혜롭게, 네, 나무로 배를 만들고 겉에다가만 석고를 발라서 돌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잔머리. 결과는 세트의 배는 풍덩 가라앉고 호루스의 배는 유유자적 날강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사기라고 봐야 되나? 네, 좀 애매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호루스도 결국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눈 한쪽을 세트한테 빼앗기게 되죠. 이 눈이 바로 이집트 문화에서 주구장창 쓰이는 호루스의 눈이라는 그 상징물이 되죠. 빛을 잃고 흩어진 호루스의 눈 조각들을 지혜의 신 토트가 하나하나 다 모아서 완벽하게 고쳐주는데, 이 과정에서 호루스의 눈은 단순한 시력을 넘어서 치유,
그리고 완전함의 상징이 됩니다. 결국 80년의 긴 싸움 끝에 신들의 의회는 호루스의 정당함을 인정을 하고 호루스를 진정한 이집트의 왕으로 선포하게 되죠. 세트는 패배를 인정하고 폭풍의 신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호루스가 왕이 되면서 이집트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오시리스의 복수도 왕권의 전통성도 모두 확립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떠실까요? 네, 우리 몸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죠. 야망세포가 날뛸 때도 있고 뭐 정의세포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상당히 사실 힘든 건데 이제 그 균형점을 이루는 게 모두의 과제인 거겠죠. 네, 목요일 일주일의 절반 정도 왔습니다만 만약에 노동계 여러분들도 내면에 어떤 세포가 힘들게 열일하고 있다면 호루스의 눈처럼 잘 치유되고 복구되어서 프라임 세포로 자리 잡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끝날 때까지도 목이 안 풀리네요. 굉장히 목이 잠긴 허스키한 상태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신났나 봐요. 안 되겠다. 오늘은 신호도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요. 귀찮아가지고 개밥 같은 샐러드만 먹고 있긴 한데 계속 오늘은 조금 맛있는 끼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의 그래서 한 줄 메시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안에서 균형점을 찾으세요. 네. 결국엔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거는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거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사랑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긴 순애야 사랑하세요. 네, 오늘은 저녁에 방송이 없죠. 오늘은 저녁 방송 휴방일입니다. 네. 내일은 ASMR 방송 있는 날인데 내일은 자정에 ASMR 방송 있는 날인데 오늘은 저녁 방송이 없고요. 오늘은 아침 라디오 신호와 함께 이렇게 사랑 이야기 해본 날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라디오 이쯤에서 이제 슬슬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하루 즐겁게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는 신호처럼 이렇게 목 잠겨 계시지 마시고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사랑을 전합시다. 갑자기 강론한 신부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이제 여기서 어쩌고 여러분, 노농이 여러분 오자마자 끝났어요. 신호 아침 라디오는 8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아침 라디오는 8시에 시작하고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라디오는 생각보다 길게 하지 못합니다. 네. 대신에 내일 또 ASMR이랑 아침 라디오 시간 있으니까 그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아침 라디오는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아침 신전문은 이쯤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하루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균형점을 찾아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받는 노래로는 방송곡으로는 오늘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들으면서 신전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안녕.